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협의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절차를 빨리 가실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미반영으로 해가지고 그냥 현재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성 위주의 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절차를 밀어붙일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 부분들을 저희가 뭐 조합 측에다가 계속 이제 절차마다 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이거 언제가?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아직 답변이 없으신데 네. 일단은 도수를 제출을 하기 위한 우리 조합의 결정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동의서만 구비되면 됩니다. 일단 동의서가 제일 급한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동의서만 되면 네. 도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부지를 주게 되면 네. 얘네들이 810%를 짓게 되면 네. 우리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용적률을 못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개념은 그건 아직 아니죠. 있지 않아요. 그건 뭐 있지 않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810%라고 하면 네. 얘들 저기 부지를 받아갖고 네. 810%가 얘네 저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810%를 사실 그 부지 안에 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높이가 일단은 40m로 결정이 이건 되어 40m를 거죠. 네. 지금 21년도 결정고시난 걸 보시면 뒤에 그 뒤쪽에 그 위쪽에 그 짜투리 획지 같은 경우에는 40m 제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건축물을 짓기에 엄청 좀 좁은 형태의 획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도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청사를 일단 뭐 원한다라고 그 획지를 달라고 이제 사전 요청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이 획지 자체가 워낙 이제 세장형 필지다 보니까 그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하 주차장 계획이 안 됩니다. 지금 이 획지에다 건축물을 올렸을 경우에 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램프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램프 폭 자체가 안 나오는 그 폭 길이입니다. 지금 획지가. 그래서 주차 계획들이 안 되고 지상층으로밖에 계획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쪽에다가 건축물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제약 사항이 많은 좀 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네. 땅이 너무 거기 안에다 주기는 기부채나 기부하기는 너무 땅이 너무 커. 그렇죠. 그죠? 근데 네, 이제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제 어쨌거나 생각에는 네. 카페나 이런 활용 건물을 지어서 네. 우리가 분양을 하고 네. 조합에서 네. 분양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활용도 같이 지어서 얘네 매칭은 니네가 써. 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네.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뭐 땅이 뭐 크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갔을 때 이제 땅으로 내놓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로 내놨을 때의 이제 산식 자체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땅을 기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상한 용적률이라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산할 때 개수를 1.3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100제곱미터의 땅을 순수하게 내놨다. 그럼 거기다 곱하기 1.3만큼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땅은 이제 우리 땅으로 놔두고 이제 건축물만 지어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0.7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그거는 우리가 몇 회의 그 협력체 회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지금 나온 용적률은 네. 그 북측에 있는 그 땅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네. 건축물을 지어서 주는 걸로 해서 네. 용적률이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저번 우리가 협력체 회의에 네.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이익되는 쪽으로 네. 여기 설계 그렇지. 지원 들어갈 때 네. 이게 땅 평수 보니까 대충 이게 한 7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700평은 지금 땅 아니에요? 사실. 네. 그때 우리 홍성호 네. 지원자님이 계실 때 네. 너무 주는 게 아깝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그때 변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건축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짓는 네.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잘 네. 판단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게 사실 이제 땅이 이제 저희가 이 땅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더 되게 높다라고 하면 뭐 말씀하신 거대로 뭐 이 땅에 뭐 일부만 띄워주고 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땅의 형태 자체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좁고 건물로 뭔가 지어서 활용하기에 되게 애매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들을 이제 기부채납 부지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건축물을 메인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의 인센티브 부분들을 조금 더
취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합 측면에서는 더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재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계획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 땅하고 건물을 같이 줘서 기부 체납을 하면 네. 그거 다 플러스 네, 같이 플러스 됩니다. 토지 플러스 건축물에 대한 거는 설치비 플러스. 네, 플러스. 네, 그럼 용적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같이 올라갑니다. 용적률이 요즘은 많이 건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공사비 다시 계산해봐야 될 거예요. 그거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한번 저기 전무님이 그 네. 계획안을 한번 더 다시 봐야 돼. 한번 뽑아보시죠. 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건축 유타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유타가 설명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근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DA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DA를 주면 DA가 이제 여기서 기본 안을 좀 만드는 거죠. 네. 가부수가 몇 개고 평형이 몇 개 되고 맞아. 설명만 하면 똑같은 거죠. 너무 많지. 또 나눠드린 유인물 그 A3짜리 그래서 좀 내용이 많고 이제 숫자도 여러 개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개요는 이제 기존 안이라고 써 있고 최상단에 이거는 저희가 일전에 접수도서 준비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이제 조합에서 저희 설계 미팅을 진행을 할 때 몇 가지 아트를 좀 보여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선 잠정안의 개념이었습니다. 어차피 진행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설문조사도 안 된 상태고 또 여러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우선 당시에는 이제 좀 접수를 빨리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선 좀 진행했던 안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규모는 7층에 49층 여기다 내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63,400평짜리. 그다음에 용도는 뭐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 오피스, 문화시설. 이 문화시설이 이제 구체납 시설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비율 써져 있는 게 각 용도의 비율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이 60%고 오피스텔이 17%고 이제 이런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평형대는 최소 39 타입 맨 아래에 표에 있습니다. 전용 제일 작은 게 39 타입. 이건 전용 면적 개념입니다. 39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뭐 84 타입, 그다음에 제일 큰 건 뭐 119 타입까지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 하에 이제 계획안을 또 다음 장 배치로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세 개 동이 공동주택이고요. 제일 좌측의 건물이 오피스텔 구성되어 있고 제일 우측편에 이제 우체국 쪽 옆에 있는 게 오피스를 조명했던 안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계획안을 만들었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요 안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대안 2라고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장단점을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요 안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안2 같은 경우는 밑에 한 4개, 평균 한 4개층 정도로 이렇게 상가를 다 통으로 까는 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거주성이나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당시에는 또 이제 상업시설에 대한 어떤 분양 리스크 이슈도 많아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안을 선택을 했던 거고, 요 안 같은 경우는 요 앞쪽, 영등포 사거리 쪽에 좀 상가를 집중하고, 오피스텔 하부에 일부 상가를 짓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주거를 대부분 이제 오피스로 했던 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민 설명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제 그랬던 조합원들이 이제 지적하신 이슈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형 평형대가 없다. 소형 평형대가 있어야 뭐 1+1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하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기가 일반 상업지구 영등포 역세권인데 상가 비율을 높이는 게 사업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물론 그렇죠. 상가 분양가가 훨씬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계획안을 간단히 그냥 한번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오피스랑 상가를 좀 믹스해서 한 안, 그게 대안 1이고요. 대안 2랑 대안 3는 순수 상가만, 상업시설만 배치한 합니다. 이게 이제 요전에 요걸 좀 설명드리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 전체 어떤 건축물 용도를 100%라고 하면 저희가 80%는 주거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고 나머지 20%는 무조건 비주거 용도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업적으로 비주거에 제일 잘 팔리는 건 뭐 상가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업무시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시설들은 이제 사업적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요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키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안 1번 그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보실 거는 우선 아까 제가 중간 표에 보면 요 비주거 표 있죠? 비주거 표에서 요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오피스텔이 15% 정도 했고요. 판매 시설이 12%, 업무 시설이 7%. 그러니까 아까 거 대비해서 상가를 한 12%, 거의 13%죠. 13%까지 올리고 업무 시설을 한 10%확 다운시킨 안입니다. 그래서 상가 비율을 좀 높인 안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공동주택 공급 면적표에 보시면 그 주택 타입을 5구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1+1의 그 +1에 해당되는 소형 평형 기준이 60 이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8사를 하나 가져가고 플러스로 5구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5구짜리를 좀 이번에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형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이 평형대를 이렇게 남은 비율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일전에 2월 말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어요. 물론 이제 뭐 한 반수 정도밖에 답을 안 하셔서 이게 이제 정확성은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평형대 설문조사를 대략 보면 한 소형 평형대, 소위 말해서 20평형대가 한 12% 정도의 선호도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84, 보통 30평대죠. 30평대가 한 50%의 선호도. 84가 정확하게 134평이에요. 그렇죠. 33, 34평입니다. 그 다음에 40평대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대략 한 40% 정도를 선호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그건 이제 물론 조합원 선호도죠. 이제 이게 또 뭐 분양시장에 내놓을 때는 또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대략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선에서 우선 비율은 정했고요. 이 비율은 어찌됐든 최적의 비율을 저희가 뭐 이거는 뭐 접수하고도 계속 돌려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되고, 배치를 한번 보시면 자, 그 당초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운데 세개동이 주거였다고. 근데 이게 소형평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 3동까지는 3동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주거가 4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여기 보시면 파란색, 녹색, 핑크색 요 4개가 이제 주거동이 되는 거고요. 좌측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이 오피스텔 하부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가는 전체적으로 요 이제 영등포 로타리 쪽에 요 일축한 걸 한 10개층, 이거 뭐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확 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얇아갖고 사실 높이 올라가기는 불리한 건데 어쨌든 최대로 10층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평균 2개층으로 깔았습니다. 상가는 우선. 네, 2개층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위는 주거 세입자들이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옥상 정원이 되겠죠. 요런 아니고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는 게 아까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오피스텔이 48층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이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가 한 10개 층 정도 들어가고 요 이제 짙은 이제
약간 레드 계열의 이게 2개 층이 상가가 쫙 깔리고 영등포 로타리 쪽은 10개 층, 남북 상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8층으로 되어 있네요.